초부유층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럭셔리 신상품 출시가 예고됐습니다. 가격은 단돈 500만 달러, 약 72억 원.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을 예고한 새로운 골든 비자입니다. 경제, 딥다이브, 미국 72억, 홍콩 55억, 영주권 사고 파는 골든 비자 위세계, 딥다이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301-10, 002025년 3월 1일 10시. 한혜란 기자 구독, 공유하기 즐겨찾기 뉴스 듣기 글자 크기 설정. 초부유층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럭셔리 신상품 출시가 예고됐습니다. 가격은 단돈 500만 달러, 약 72억 원.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을 예고한 새로운 골든 비자입니다. 거액을 내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준다는 발상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누가, 왜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글로벌 산업, 골든 비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금보다 더 값진 골드카드, 미국이 팔겠다는데, 게티 이미지. 별표. 이 기사는 2월 28일 발행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경제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구독하세요. https://www.donga.com/news/news/LTTR 신상 골드카드는 무엇? 먼저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영주권과 시민권, 둘은 다르죠. 영주권 또는 거주권은 외국인이지만 국적 안 바뀜, 그 나라에서 거주와 취업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거주권, 계속 갱신할 수 있으면 영주권. 시민권은 그 나라 국적을 획득함을 의미, 영주권자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자보다는 제한됩니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제약이 있고요. 특히 눈에 띄는 차이는 여권을 주냐 안 주냐이죠. 영주권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 여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크게 보기 2월 25일 행정명령 서명 뒤 기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이 루트닉 상무장관. AP 뉴시스 미국에선 영주권을 그린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주권을 500만 달러에 판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겁니다. 우린 그 카드에 약 500만 달러 가격을 책정할 거고 그것은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될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걸 사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 더불어 그는 골드카드가 100만 장쯤 팔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미친 듯이 팔릴 것 같아요. 시장이에요. EDSA 마켓.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 골드카드가 35년간 시행되어 온 투자 이민제도 EB5 프로그램을 대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B5 비자는 최소 80만 달러를 미국 기업에 투자해서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내주는 제도인데요. 이건 없앤다는 겁니다. EB5는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이 뚜렷한 데다 연간 발행 한도도 1만 개로 정해져 있어서 대놓고 장사하는 느낌까진 아니었는데요. 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는 아마도 500만 달러를 정부의 수수료로 직접 지불하는 식이 될 거라고 합니다. 루트닉 장관은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하여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죠. 적자 감축을 위해 정부가 고액 영주권 판매에 나선다는 점을 당당하게 밝힌 셈인데요. 혹시 러시아 재벌들에게도 그걸 팔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주 좋은 사람인 러시아 재벌들을 알고 있어요. 요즘 핫한 골든 비자는 이것. 경제적 기여를 하면, 즉 돈을 내면 신속하게 영주권 또는 거주권을 내주는 이런 제도. 흔히 골든 비자라고 부르죠. 이 분야 전문가인 크리스틴 수락 런던 정경대 LSE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이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 돈으로 아예 시민권, 국적까지 살 수 있는 골든 패스포트 제도가 있는 나라도 10여 개국이 있는데요. 주로 몰타 도미니카 같은 작은 나라이지만 오스트리아도 이에 해당됩니다. 단, 오스트리아는 금액이 최소 950만 달러로 매우 비쌈.
언제부터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됐을까요? 이런 골든 비자 또는 골든 패스포트가 처음 생겨난 건 1980년대. 1983년 몇천 달러의 여권을 판매한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통가가 이 분야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 캐나다가 골든 비자를 도입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죠. 당시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불안해하던 홍콩인들이 캐나다의 주요 고객이 됐고요. 이어 1990년 미국이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유로 EB5를 도입합니다. 판이 본격적으로 커진 건 2010년 전후, 2008년 영국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2012년 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2013년 등 재정 사정이 어렵던 유럽 국가가 줄줄이 골든 비자를 도입합니다. 주로 현지 부동산에 수십만 유로를 투자하면 5에서 10년 거주권을 내주는 시기였는데요. 이런 골든 비자를 얻으면 유럽 29개국이 체결한 쉥겐 조약에 따라 다른 EU 국가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죠. 또 몇 년 지나면 EU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도 되고요. 덕분에 골든 비자가 큰 인기를 끌면서 남유럽 국가 재정엔 쏠쏠한 도움이 됐습니다. 골든 비자가 데이트를 친 나라로는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2002년 시작된 마이 세컨드 홈 (MMEH) 프로그램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을 연간 수천 명씩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죠. 최근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최소 200만 디르함 (약 7억 8천만 원)을 투자하면 5에서 10년 거주 허가를 내주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2019년 도입했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발급된 게 무려 15만 8천 건. 이제 전 세계 골든 비자 발급 건수의 80% 이상을 UAE가 차지할 정도입니다. UAE엔 개인소득세가 없다는 점이 특히 유럽 부호들에게 어필했죠. 한국에도 골든 비자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는 건 아시죠? 2010년 제주도부터 도입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인데요. 특정 지역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비자 F2를 내주고 5년간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 F5을 줍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2255명으로 그리 많진 않은데요. 이 중 94%는 중국인. 참고로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수억 원 투자금을 턱턱 내놓는 부유한 이민자.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땐 반가운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 그리스, 포르투갈에선 한때 골든 비자가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10에서 15%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컸습니다. 국가 부도로 무너졌던 그리스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킨 것도 골든 비자 구매자들이었고요. 그럼 골든 비자나 골든 패스포트 구매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리스틴 수락 LSE 교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이 역시 가장 많고요. 이어 중동과 러시아가 큰 수요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30년 동안의 엄청난 부의 축적과 권위주의 통치, 지정학적 불안 또는 전쟁이 결합된 곳에서 자신의 선택권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죠. 즉, 그 나라가 좋아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모국에 대한 불안 불만이 골든 비자 패스포트 구매에 더 큰 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중엔 사기꾼이나 범죄자, 스파이도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OECD와 EU 집행위원회가 골든 비자 패스포트 제도의 우려를 표하는 이유입니다. 자금 세탁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탈세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무원의 부패나 리베이트 관행, 편법이 결합되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영국과 아일랜드는 2023년 골든 비자를 폐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감이 커지던 시점이었죠. 호주는 역시 스파이와 범죄자가 유입될 수 있고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2024년 1월 1일 없앴습니다. 스페인은 오는 4월 골든 비자 제도를 종료하는데요. 이는 안보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골든 비자 자금 대부분이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집값 급등의 주범이란 지탄을 받았기 때문이죠. 역시 부동산 문제로 골치 아팠던 포르투갈은 2023년 골든 비자의 투자 목록에서 부동산을 제외했습니다. 즉, 이제 집을 사는 걸로는 안 되고 각종 펀드에 투자해야 골든 비자가 나오죠.